마지막 단원이 바로 4부인데요. 과학혁명입니다. 과학혁명 첫 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. 기원 후 1100년쯤에 살던 한 사람이 500년 동안 긴 잠을 자게 됩니다. 그리고 500년 뒤에 깨어났는데 그때는 1492년이었어요.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깨어봤더니 컬럼부스의 산타마리아호가 쫙 하고 떠나가고 있더래. 그러면 500년 동안 잠에 들었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생경해 하겠냐라는 거예요. 생경하지 않다. 1100년이나 1492년이나 거의 변한 모습은 없다는 거죠. 저 이해해요. 이성계 때 잠든 사람이 조선 후기 정조대왕 때 깼다고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.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? 그래도 뭐 가 쓰고 뭐 고무신 신고 좀 말고 달라졌을 것 같은데. 한글 쓰는 걸 보고 좀 놀랐겠죠. 그럴 수 있죠. 음식에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서 놀랐겠다. 인진이랑 이게 고추가 수입됐으니까. 역사 지식이 대단하신데요. 슬슬 도발이 오는데요. 이게. 아니. 좀 라이벌, 역사 라이벌 아니고 역사 라이벌. 그런데 1492년에 컬럼부스를 따라가던 선원 중에 한 명이 잠이 들었어요. 그리고 500년 뒤에 아이폰의 벨소리에 잠을 깹니다. 이야. 그러네. 그러면 똑같이 500년인데 뭐라고 그럴까? 이곳은 천국인가? 아니면 지옥인가? 이 단원에서 하라리가 이제 던지는 질문의 제일 메인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못 살았던 서양들이 어떻게 이들이 이만큼 발전을 하고 과학혁명,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. 일단 유럽은 정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다 거지였어요. 근데 이들이 세계 역사에 유럽의 역사를 펼쳐 보이기 시작한 건 컬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. 그런데 왜 컬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만났을까? 중국은 기술이 없었을까? 멀어서였을까?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현무 씨, 중국의 3대 발명품. 심장병 걸릴 것 같아. 중국, 종이, 종이, 화약, 화약. 한, 빼갈? 국수, 국수, 나침반? 나침반, 나지만 제 노래 나침반 좀 깔아주세요. 그러면 최초로 화약, 나침반 그리고 종이를 발명한 건 중국인데 그걸 활용한 건 왜 유럽이냐라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? 명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명나라 당시에 중국은 세계 최강이었어요. 부러울 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자신들의 문호를 닫아버려요.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.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겠다,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열이 아니라 경쟁으로 갑니다.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포르투갈에서 바르돌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이 인도에 후추를 구하러 가는데 여기가 인도예요. 여기가 이제 기독교잖아요. 근데 십자군 전쟁으로 싸웠는데 진 거야, 기독교가. 그래갖고 이슬람 세력이 여길 차지하고 있어요. 못 가. 근데 후추는 인도에서 나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바닷길을 찾아야 되잖아요. 포르투갈에서 바닷길을 찾는다고 이렇게 간 거예요. 바르돌로뮤 디아스가 여기까지 갔다가 바스코 다가마가 끝까지 다 갔던 거죠. 포르투갈의 경쟁자였던 스페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. 야, 이거 어떡할 거야? 항로 쟤네가 먼저 찾았잖아. 교황이 저 항로는 쟤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. 어떡할 거야? 고민하고 있을 때 콜럼부스가 나타난 거야, 이태리 남자가.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한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인도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? 인도로부터 후추를 요렇게 가져올게요.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그때 콜럼버스는 몰랐죠. 이 사이에 이 미대륙이 있다는 것을. 결국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분열에서 오는 경쟁 때문이었다.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이 유럽인들의 발전이 왔다라고 설명을 해요. 책 마지막에 유발 하라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여기는 인류가 인지혁명으로 똘똘 뭉쳐서 농업혁명으로 번식하고 돈과 제국과 종교로 똘똘 뭉치더니 이제는 과학으로 중무장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하라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.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는 호모 데우스다. 이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이란 뜻이에요. 신. 인간은 신이
되려 한다는 거예요. 우리 12시간이면 여기서 미국도 가고요. 달에 발자국도 찍어요.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탄생과 죽음까지 여기는 인간이 관장한다라는 거죠. 하라리는 책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죠. 우리 인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길에 서 있다. 역사는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고 일련의 우연들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도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4차 산업혁명으로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지옥으로 가는 입구를 열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야, 다 읽었다. 다 읽었어. 어우, 책장을 봐도 죄책감이 안 생기겠네요. 선생님의 말빨만큼이나 하라리의 글빨이 또 필력이 기가 막히네요. 좋으니까 엄청나죠. 둘 다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제 생각은 절대 아니고요.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일부 공감, 일부 불편.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한 네, 번쯤 그럼요. 읽어볼 필요가 있다.